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사전 청약 앞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전세 난민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뛰는데 토지 보상은 하세월이고 10년을 떠돌아야 하나요? 네, 10년 맞습니다. 네, 저도 최소 한 10년 정도 떠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3기 신도시 청약 수요의 증가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토지가 보상되어야 다음 정권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재원이 부족합니다. 토지 보상 예산은 9조이고 보상 금액은 20조를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금이 더 커집니다. 이유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로 매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기 신도시의 입주는 최소 10년, 최장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미정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한다고는 하지만 시세는 앞으로 3, 4년간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10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전월세를 견뎌야 하고 본청약 할 때 분양가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가가 크게 올라서 현재의 아파트보다 최소 50% 이상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기대를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는요,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는 성남 복정 일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지 인근의 전세값과 추정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최저 임금의 상승과 선심성 돈풀기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3, 4년 이내에 건축비가 평당 600에서 9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 분양가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재산세 보고 화들짝 서울은 4년째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산세가 오르면 전월세가가 오릅니다. 조세의 전가는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220조로 불어난 뉴딜 2.0 다음 정부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다. 정권 말기에 무리한 정책 확장으로 5년 계획인데 예산 투입은 깜깜하고요. 대선이 끝이 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를 보면 이전 정권의 정책을 승계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당에서 여당으로 이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대선이 3월 9일로 이제 7개월여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이 나면 인수위가 출범하기에 현재 정책보다 다음 정권의 정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각 후보의 공약을 면밀하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민주당 올해 세수 35조 이상 늘어날 것이다. 2차 추경 증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늘고 돈이 더 풀리면 화폐의 가치는 더 하락하고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냉면 한 그릇이 18,000원인 세상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승민, LTV 규제 80%까지 완화를 해야 된다. 신혼부부에겐 최대 4억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려하겠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겠다. 2주택 이상은 중과하게 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았고 어리석은 추종자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새우깡의 가격이 오른 것은 밀가루와 인건비가 올라서이지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서가 아닙니다. 1인 1봉지 정책을 만들고 판매 가격을 내리면 제과 업체는 새우깡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장마다 새우깡이 부족하면 웃돈이 붙는 암시장이 생기게 되겠죠. 유승민의 공약은 임대사업자의 장려입니다. 이것은 다주택자를 우대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시장에 전월세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으면 하늘에 높게 지으면 됩니다. 2주택 이상은 합리적으로 중과하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2020년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 한국 기업이 지금 이렇게 한 9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세값에 가계대출 상반기 41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대출은 빚이죠. 빚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빚은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입니다. 좋은 빚은 자산을 살 때 사용하는 빚입니다. 시간을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죠. 50년을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물론 과도한 대출은 리먼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과열을 만드는데 한국은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 이 정도의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국가의 부채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국가는 부채가 늘면 돈을 더 풀어서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켜 자신의 부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급 호텔 로비가 내 창원 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의 모습입니다. 네. 복합문화센터 내 미술관 분위기의 카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산단을 개조해서 멋진 공간을 만든 것은 아주 좋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를 목 건져서 다점포 편의점 3년 새 반으로 줄었다. 자, 제가 90년대 초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놀란 것은 모든 가게가 5시에 셔터를 내리고요. 여름에는 1, 2개월 물가가 싼 체코로 휴가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제 한국이 유럽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고 유럽은 자영업자 비율이 10% 이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10%로 줄 때까지 큰 고통이 예상이 되고요. 인건비의 상승은 일자리의 감소가 될 것입니다.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고요.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국민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나약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갈 곳 몰라 MMF에 머문 돈이 142조라고 합니다. 자, 시중 유동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금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물가가 크게 오르면 이 돈들이 부동산, 주식, 원자재로 쏠리게 되고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 만에 최대의 초인플레이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적 피크 아웃, 우리는 하반기에도 잘 나간다. 실적 피크 아웃이 걱정 없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호텔 신라, DB하이텍, 신세계, 첨보 등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업 정책과 대기업 오너의 초인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렇게 수출 강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영등포 뉴태원 속도 대규모 주상복합촌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등포구와 성동구는 준공업 용지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촌이 가능한 곳이고요. 영등포구와 성동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자, 반포 1단지 3주구 9월에 2주 인근 전세가 급등에 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요. 전세가 급등을 두려워해서 재건축을 미루면 병목 현상은 늘어날 것입니다.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노후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준공한 지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값이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새 아파트는 귀하니 당연히 비싸죠. 재건축 아파트도 비쌉니다. 그래서 25년 차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4, 5년이 지나면 재건축 이슈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24년 차, 23년 차로 점점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용산 유엔사 부지 건축 심의가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연내 착공을 한다고 하네요. 자, 용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요. 용산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자, 평택에 축구장 205개 크기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택에 엄청난 크기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모습입니다. 주변 도시로는 오산, 평택, 천안, 아산, 당진 등이 있습니다. 자, 폭염 때문에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워둔 원전 가동을 서두르라는 글인데요. 자, 다음 정권에서는 원전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두산중공업의 미래는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종부세 1,000만원 반올림 때는 더 큰 혼란이 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올림을 억 단위로 끊을 때와 반올림을 1,000 단위로 끊을 때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그냥 너무나 코미디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정권이 끝이 나면 많은 법들이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주하는 LG화학 배터리 소재 신약 M&A 30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첨단 소재, 석유화학, 생명과학 등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는데요. 앞으로의 그 사업 방향을 잘 선정을 했고요. LG 화학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아우디 이어서 폭스바겐에도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기술력에서는 자동차 반도체는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집중 육성은 기뻐할 일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고요. 한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주가가 현재의 5배에서 10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에도 새로 여는 백화점 뭐가 달라도 다르죠. 자, 롯데 백화점 동탄점이 다음 달에 오픈을 할 것이고요.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탄 롯데 백화점에는 1조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기업이 1조를 투자할 때는 10조를 뽑아낼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유통업체는 백화점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동탄역과 대전 유성구는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주변의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입지와 입주 시기를 따져야 한다. 자, 사전청약 유의점으로는요, 분양가 본청약 때 확정이 된다. 입주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 등이 나왔습니다. 자, 분양가 미정, 입주 시기 미정, 무주택 유지. 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3기 신도시에 미련을 버리고 기존 아파트를 사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는 사기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이유는 땅이 확보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조합원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는 유튜브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지역주택조합 분양은 99%가 유사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과거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보금자리 사전예약제 당첨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뒤에 본청약 때 경제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당첨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어리석게도 아직 3기 신도시에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는 지금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주택자 회원님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청와대 청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이미 원가가 올랐고 앞으로 원가가 더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분양가가 비싸다고 청원할 에너지를 기존의 아파트를 찾는 데 써야 됩니다. 정권은 5년이고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3, 4년간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는 80%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천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